민지는 거실 창가에 기대어 아이의 돌사진 촬영 일정표를 넘기고 있었다. 남편은 늦은 회식으로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아이는 방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고요한 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벌써 돌이라니 참 빠르다. 얼마 전부터 계획했던 호텔 돌잔치 예약이 오늘 확정되었다. 오랫동안 모아온 적금 일부를 깨야 했지만 한 번뿐인 아이의 첫 생일을 값지게 해주고 싶었다. 양가에도 이미 말해놓았고 시부모도 축하한다며 흔쾌히 응해주었다. 문제는 단 한 사람, 대학병원 의사인 동서 혜린이었다. 민지가 가족 단톡방에 호텔 예약 확인서를 올린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혜린에게서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다. 화면에 뜬 이름만 보고도 민지는 예감했다. 또 시작이구나. 전화를 받자마자 혜린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호텔에서 돌잔치 한다고 올린 사람 누나 맞죠? 민지는 최대한 부드럽게 답했다. 응, 아이 첫 생일이라 좀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그러자 혜린은 숨을 들이마신 뒤 짧게 비웃는 소리를 냈다. 제대로요? 누나가요? 그 짧은 말 하나가 민지의 심장을 살짝 긁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동서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자신이 대학병원 전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민지를 은근히 아래로 내려다봤다. 혜리는 말을 이어갔다. 호텔 돌잔치라니 누나 형편에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누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동네 한식 뷔페나 분식집에서 조촐하게 하는 게 낫죠. 민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가볍게 한 말 같았지만 그 안의 비수는 뼈에 닿을 만큼 선명했다. 한식 뷔페도 아니고 분식집이라니. 결국 그녀를 낮춰보고 있다는 말 아닌가. 민지는 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물었다. 혜리나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자 동서는 태연하게 웃었다. 아, 누난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엄마가 전업주부고 아빠도 중소기업 팀장 정도인데. 무슨 호텔이야? 그게 누나 가오에 맞아요? 그 순간 민지는 손끝에 힘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말끝마다 스며있는 비아냥과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무례함. 하지만 혜리는 멈추지 않았다. 누난 솔직히 허세 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분식점 같은 데서 소소하게 하는 게 딱 맞아요. 민지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분식점에서 돌잔치를 한다는 건 비유가 아니라 진심인 듯했다. 혜린의 말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더 높다고 믿는 오만함에 찬 모습이었다. 그때 민지는 마음속에 억눌렀던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참을 만큼 참았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이의 생일이고 가족 행사다. 누가 감히 어떻게 평가하나.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혜리나 그만하자. 그러나 혜리는 웃음을 삼키지 못하고 말했다. 아, 누나 진짜 왜 그래요? 내가 누난 줄여주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누나가 의사도 아니고 돈도 많지 않은데. 무슨 호텔이에요? 가오 좀 내려요. 명확했다. 혜린에게 민지는 의사가 아닌 사람, 경제적으로 아래라 판단되는 사람,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다. 아니, 오해라기보다 아예 모르고 있었다. 민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리나 내가 허세를 부리는 건지 아닌지 그건 나중에 너가 알게 될 거야. 혜리는 바로 비웃었다. 에이 누나 또 무슨 말 돌려서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의사 앞에서 그런 말하면 좀. 민지는 조용히 말을 끊었다. 그래 좋아 지금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민지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혜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깊게 긁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오르는 묘한 감정도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억울함도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민지에게는 혜린이 모르는 세계가 있었고 혜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우위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조만간 알게 되겠지.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돌잔치 얘기 좀 하자.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동서 혜린 씨가 돌잔치 호텔 한다니까 분식집에서 하라고 했어. 남편은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덧붙였다. 그래서 나도 이제 말할 거야. 내가 누군지. 그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다. 참아왔던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곧 다가올 모든 관계를 뒤흔들 대반전의 시작이었다. 남편 준호는 잠시 말이 막힌 듯 가만히 서 있었다. 하루 종일 병원 응급콜과 회진으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민지가 내뱉은 짧은 문장 하나가 그의 피곤을 단번에 깨운 듯했다. 분식집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천천히 남편에게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준호도 마주 앉으며 자세를 바로 세웠다. 민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민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린 씨가 그러더라. 우리 호텔에서 돌잔치 한다니까 웃으면서 허세 부리지 말고 분식집에서 하래. 준호는 이마를 짚었다. 그 아이 또 선 넘었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반복되어 온 무례였다. 결혼 첫 해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시댁 식구니까, 아직 서로 어색하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애써 마음을 눌렀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아이의 엄마였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 항상 너한테만 신경 쓰이게 해서. 민지는 손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혜린 씨 성격 때문이야. 그러나 준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민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민지는 남편에게 잔잔히 말했다. 나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확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뜻이야?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준호는 당황스러운 듯 표정을 굳혔다. 그 말의 속뜻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업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양가에도 숨겼고 시댁 가족 모임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원래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고 불필요한 시선이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오만한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고 있었고 결국 그녀의 아이까지도 무시당할 지경이 된 것이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너 정말 말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젠 해야 할 때야. 바로 그 순간 민지의 휴대폰에 단톡방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는 혜린의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호텔 돌잔치 예약했다는데 혹시 사진 좀 올려봐요. 어느 호텔인지 구경이나 하게요. 민지는 차갑게 웃었다. 구경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겠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준호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민지 그만해. 이건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민지는 남편에게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준호는 안절부절 못했다. 사실을 말한다는 건 결국 그녀가 그동안 감춰온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고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더는 숨기지 않겠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자라는 환경에 부당함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민지는 식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깔끔하게 카드 지갑 안에 넣어둔 명함이었다. 그 명함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준호는 긴장한 듯 물었다. 지금 그걸 꺼내는 게 맞을까? 민지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제는 맞아. 그녀의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 명함 한 장이야말로 혜린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세계였다. 그녀가 자신보다 아래라고, 가진 것이 없다고 단정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식탁에 앉은 민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준호, 나는 이제 아이 엄마로서 더 단단해져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라도 감당하겠다는 책임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옆에서 지지할게. 민지는 미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지는 혜린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돌잔치 전에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혜린은 금세 답장을 보냈다. 왜요, 누나? 혹시 호텔 예약 취소하려고요? 제 말 듣고 현명해지셨네. 민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현명해지는 건 너도 곧 하게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곧 열린 진실의 문 앞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 차례였다. 돌잔치 일주일 전 민지는 혜린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칠 때마다 차갑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민지의 마음에 단단히 쌓여있는 결심을 더 굳혀주는 듯했다. 카페 한켠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자리에는 이미 혜린이 앉아 있었다. 하얀 코트와 명품 가방, 그리고 특유의 잘난 표정.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기세였다. 민지가 다가가자 혜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얄밉게 웃었다. 누나, 오늘따라 좀 늦네요. 바쁘신가 봐요. 민지는 가볍게 미소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늦어서 미안해. 혜린은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근데 갑자기 왜 보자고 그래요? 혹시 호텔 예약 취소할 거면 제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수수료 없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지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그리고 감정 없이 말했다. 취소할 생각 없어. 혜린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누나 상황에 호텔 돌잔치를 강행한다고요? 솔직히 좀 무리죠.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 상황을 누가 판단하는 거야? 혜린은 피식 웃었다. 아, 누나 진짜 너무 예민하다니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건데. 왜 그래요? 누난 전문직도 아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민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런 말 누가 정해주는 거야? 혜린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나. 민지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작은 카드 지갑을 열었다.
그녀의 손끝은 단단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 한 모금을 삼킨 뒤 명함을 천천히 꺼내 혜린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명함.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민지의 진짜 자리가 적힌 명함이었다. 혜린은 무심코 명함을 잡아들었다. 처음엔 가볍게 넘기듯 보았지만 다음 순간 표정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다. 명함 상단에 적힌 회사 로고, 그 아래 선명하게 적힌 직책, 그리고 그 직책이 의미하는 무게. 혜린의 손에서 명함이 서서히 흔들렸다. 잠시 후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이게 누나 거예요? 민지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혜린은 명함을 다시 보고 또 보았다. 그녀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가 여기.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혜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손은 굳어 있었다. 민지는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도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일 수 있어. 일을 안 하는 줄 알았다는 것도 이해해. 사실 그동안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혜리는 멍한 표정이었다. 누나 근데. 민지는 미소 없이 말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말은 하면 안 되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하면서. 혜리는 명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이어 말했다. 호텔 돌잔치 허세 아니야. 우리 형편의 무리도 아니고 아이 첫 생일이니까 제대로 해주고 싶은 것뿐이야. 혜리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엔 당황, 부끄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무시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 혜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나 그런 뜻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민지는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어쩌면 너는 나를 작게 봄으로써 내 자신을 크게 만들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혜린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한테 무례하게 대한 건 괜찮아. 그런데 부모님까지 언급하는 건 넘었어. 혜리는 몸을 움찔했다. 그녀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린 것이다. 잠시 후 혜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미안해요. 민지는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돼. 카페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또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 민지는 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는 평온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명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얕잡아 보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자리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돌잔치 때 보자. 혜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가 카페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드러냈고 그 뒤에 남은 것은 혜린의 침묵뿐이었다. 돌잔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날 오후 민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큰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이의 전통 돌복, 간단한 장식 소품, 초대장, 그리고 호텔 측에서 보내온 세부 일정표까지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힘이 조금씩 올라오는 듯했다. 그녀는 평생 남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조용히 묵묵히 주변보다 가족에게 집중하며 살던 삶.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아이의 인생 첫 번째 축하 자리다.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다. 더는 누군가의 기준으로
자신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있었다. 문득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준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준호는 민지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며 물었다. 돌잔치 여러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아? 민지는 어깨를 돌리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하나하나 준비하는 재미도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혜린이는 뭐래? 그 질문엔 민지의 손이 살짝 멈췄다.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 혜린이 명함을 보며 얼굴빛이 사라지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짧게 스쳐갔다. 민지는 천천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없어. 준호는 눈썹을 올렸다. 정말? 응, 단톡방에도 조용하고 개인 카톡도 없어. 아마 생각이 많겠지. 준호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평소엔 말이 많더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혜린 씨도 알았을 거야. 본인이 선 넘었다는 걸. 그 말에는 비난이 없었고 단지 사실을 말하는 담담함만 있었다. 준호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돌잔치 때 불편한 상황 생기면 어떡하지? 민지는 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나 이제 불편해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돌잔치 관련해 최종 일정을 공유했다.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 잘했다. 민지야, 호텔이면 더 좋지. 우리 손주 첫 생일인데 어디를 가도 아깝지 않지. 민지는 따뜻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혜린이한테도 말했는데 얘가 왜 그렇게 민지를 무시하려 들었는지 모르겠네. 걔도 참. 민지는 순간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혜린 씨도 아마 이제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폭 넓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좋게 봐줘서 고맙다. 통화를 마친 뒤 민지는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살폈다. 작은 몸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숨쉬는 모습은 늘 민지에게 새로운 힘을 줬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이불을 고쳐주었다. 다음 날 돌잔치를 앞두고 우연히 시댁 가족 단톡방에 혜린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다. 돌잔치 준비 잘 되고 있죠? 제가 도울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민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생각했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섞인 낮은 톤의 태도, 변화는 분명히 느껴졌다. 보통 같았으면 건조하게 넘어갔겠지만 민지는 차분히 답장을 썼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고마워요. 혜리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마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말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 듯 보였다. 저녁이 되고 준호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그는 그 메시지를 보고 말했다. 혜린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민지는 짧게 대답했다. 바뀐 게 아니라 깨달은 거지. 밤이 되자 호텔 측 담당 매니저에게서 최종 브리핑 전화가 왔다. 민지는 꼼꼼하게 체크하며 준비를 마쳤다. 행복해야 할 돌잔치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더 단단했다. 돌잔치 이틀 전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혜리는 어색하게 자리만 만지작거렸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옮기며 말했다. 민지야, 너 이번에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혜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누나. 식탁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멈춘 듯 조용해졌다. 혜린은 숨을 머금고 말했다. 그날 카페에서 누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한 거 알아요. 민지는 미소만 지었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누나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해. 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명함 보고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았어요. 식탁에 앉은 모두가 놀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민지를 바라봤다. 누나가 그렇게 큰 자리의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야. 나도 그냥 너희 가족 중 한 사람이야. 그 말에 혜리는 고개를 숙였다. 식사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이어졌다. 헬린이 바라는 건 용서였고 민지가 바라는 건 인정이 아니라 경계의 회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멋있었다, 민지야. 민지는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멋있어지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지킬 건 지킨 거야. 바람은 차가웠지만 민지의 마음은 깊고 단단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이틀 뒤 아이의 돌잔치에서 벌어질 또 다른 변화의 순간을 그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돌잔치 당일 아침 호텔 로비는 이미 분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려한 꽃 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복도, 고급스러운 카펫의 묵직한 색감은 행사장의 격을 한층 높여주는 듯했다. 민지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연회장으로 걸어갔다. 흰색 돌복을 입은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고 민지는 그 모습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것 같았다. 호텔 측 매니저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행사장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홀 중앙에는 돌상 세트가 단아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깔끔한 장식과 자연광을 받는 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지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연회장 전체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커서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찼다. 조금 뒤 준호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도착했다. 어머니는 들어서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야,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준비했어. 민지야, 정말 정성 들였구나. 민지는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가 좋아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우리 집 복덩이라니까.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혜린이었다. 단정한 원피스에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 예전처럼 과하게 자신감을 내세우는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눈치 보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낯설 만큼이었다. 혜리는 민지를 보자마자 조용히 다가와 인사했다. 누나 축하드려요. 민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와줘서 고마워. 혜리는 연회장을 한번 둘러보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품이 있고 완성도 높은 행사였다. 누구의 도움도 아닌 민지가 직접 준비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도 딸을 보며 말했다. 혜리나 민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도 오늘 좀 배우고 가라. 혜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민지는 혜린의 시선이 여기저기서 멈추는 것을 알아챘다. 처음엔 연회장의 규모, 그리고 돌상 장식, 테이블 배치.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시선은 민지의 테이블 앞에 놓여 있는 카드 하나에서 멈췄다. 바로 호텔 측에서 제공한 VIP 테이블 표기 카드였다. 그 카드에는 민지의 이름과 함께 초청 VIP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혜리는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나가 VIP? 옆에 있던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에서 특별히 배정한 자리야. 민지가 여기랑 업무적으로도 많이 연결돼 있어서. 혜리는 눈을 깜빡였다. 업무적으로? 그녀는 며칠 전 명함을 떠올렸다. 자신이 감히 비교조차 하지 못했던 그 직책, 그 자리. 그리고 지금 눈앞의 현실이 명함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민지는 그녀의 반응을 조용히 확인하며 말했다. 돌잔치라서가 아니라 평소에 이 호텔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리 배려를 받은 거야. 혜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문이 막혔다. 누나가 여기랑 일한다고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종종. 그 말은 과장도 자랑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혜린의 표정에 미묘한 감정이 흘렀다. 당황, 부끄러움, 그리고 깨달음이 섞인 표정. 최고라고 믿었던 자신이 화면 밖의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음을 조금씩 깨닫는 듯 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행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지 이사님. 혜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이사님? 지배인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이어갔다. 항상 저희 호텔 행사에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준비하면서 팀에서 많이 신경 썼습니다. 민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지배인이 돌아간 뒤 혜리는 말문을 열지 못한 채 민지를 바라보았다. 누나 이사? 민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그동안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혜리는 손끝이 떨리며 작은 숨을 토했다. 누나가 이렇게 큰 자리인 줄 정말 몰랐어요.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몰라야 했던 게 아니라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혜리는 눈을 들어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민지는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직책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혜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민지가 아닌 자신의 좁고 오만했던 시선이었다. 준호가 돌아와 말했다. 행사 곧 시작한데 모두 자리로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테이블에 앉자. 연회장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웅성거림이 퍼졌다. 아이의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지고 따뜻한 조명이 전체를 감싸 안았다. 이 순간 혜리는 조용히 시선을 내려놓았다. 민지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시야로 사람을 재단했는지 차갑게 깨닫고 있었다. 민지는 아이를 안고 자리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든 진정한 자리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흔들 수 있는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 이 연회장은 단순한 돌잔치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지켜온 존중의 경계가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연회장 안은 따뜻한 웃음과 잔잔한 감탄으로 가득했다. 스크린에는 아이의 성장 영상이 흐르고 있었고 민지와 준호가 아이를 안고 입장하자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민지는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빛나고 있음을 느꼈다. 여전히 호텔 지배인과 직원들이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분명 고객 이상의 예우였다. 혜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누나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어. 민지는 지배인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자리에 돌아왔다. 아이 돌상 앞에 서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공간을 리드하며 행사 흐름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자세는 단단했다. 이게 민지의 진짜 모습이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돌잡이 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돌상으로 모였다.
사회자는 재치 있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자, 우리 아가가 과연 어떤 걸 잡을까요? 다들 마음속으로 하나씩 예상해 주세요. 민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돌상 앞에 앉혔다. 전통 장신구들이 빛나고 서류 봉투, 실타래, 청진기, 마이크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집중되었다. 그 순간 연회장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이쪽인가요? 호텔 직원이 친절히 안내하며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단정한 수트 차림에 깔끔한 안경을 썼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혜린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또 흔들렸다. 형부? 그 남자가 다가오자 준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 오셨어요, 팀장님.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팀장님? 도대체 누구를? 그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민지 이사님 행사라면 제가 빠질 수 없죠. 혜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사님, 팀장님, 그리고 호텔 측의 VIP 대우. 그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다. 민지가 몸담고 있는 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맡고 있는 자리도 결코 가벼운 위치가 아니었다. 팀장님이라는 사람까지 찾아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 혜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얕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그 오만함이 얼굴을 달구기 시작했다. 한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나무 연필을 잡았다. 연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연필을 잡았다니 공부로 가는 원대한 길인가 봐요. 사회자의 재치 있는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아이의 해맑은 얼굴이 화면에 크게 비쳤다. 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느 때보다도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더욱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다. 행사가 절정으로 향할 즈음 혜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왔다. 돌상 앞에서 아이와 사진을 찍고 있던 민지는 그녀를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들었다. 혜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잠깐 괜찮아요? 민지는 아이를 준호에게 넘겨주고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이 단둘이 서자 혜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지는 기다려 주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혜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나.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리는 자신을 감싸한 듯 두 팔을 모았다. 내가 누나한테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알았으면 돼. 혜린의 눈이 붉어졌다. 아니요, 알아도 되는 걸 넘어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누나가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나니까. 민지는 조용히 말을 끊었다. 직책이 중요한 건 아니야, 혜린아.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나 그동안 내가 너무 낮은 눈으로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누나한테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그 말은 억지 단어가 아닌 진심이었다. 민지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혜리는 눈을 감았다. 저 같은 사람에게 누나가 그런 말 해주는 것도 감사해요. 그 순간 민지는 혜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둘 사이의 관계가 뒤틀려 있던 지난 시간들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돌잔치라는 따뜻한 축하 속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민지가 다시 아이에게로 걸어가자 혜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깊은 울림이 남았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직업이나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깊이를 볼 것. 오늘 민지가 보여준 단단함은 그런 가르침 그 자체였다. 그리고 혜리는 조용히 속삭였다. 누나 정말 멋있다. 연회장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풍경처럼 번졌다. 민지는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지켜낸 자리와 존중은 아이에게 물려줄 첫 번째 선물이었다. 연회장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돌잡이가 끝난 뒤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이어졌고 민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끌어 조율해냈다. 사회자도 사진사도 호텔 직원들도 민지가 움직이면 그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자리와 동선을 조정했다. 마치 그녀가 이 공간의 중심축처럼 느껴질 만큼 안정적이고 단단한 존재감이었다. 시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돌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기분 좋게 옹알거렸다. 그런데 민지는 사진사에게 자세를 안내하는 동안 느꼈다. 오늘 이 자리를 채운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한 느낌. 한쪽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너 오늘 행사 완전히 맡아버렸네. 너 없으면 그냥 난리 날 뻔했어.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그래. 내가 집안 어른이지. 우리 손주 첫 번째 행사인데 말이다. 그 말에 혜린의 눈이 잠시 멈추었다. 집안 어른이라는 단어. 평소 같았으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늘 이 자리의 중심은 분명 민지였다. 직책 때문도 행사 때문도 아니었다. 민지가 스스로 쌓아온 무게 때문이다. 잠시 후 돌사진 촬영이 잠시 쉬는 시간이 되자 호텔 지배인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이사님, 행사 도와드릴 부분 더 있습니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팀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지배인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워낙 이사님 행사라서 전 직원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행사들도 연달아 잡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큼의 음량이었다. 혜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심장이 움찔했다. 지배인은 당연히 알았다는 듯 민지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었다. 누구도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닌 민지가 그동안 쌓아온 위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우였다. 혜리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마치 자신만 뒤늦게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처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조용히 관찰하던 준호의 친척들이 속삭였다. 민지 씨가 이런 자리 사람인 줄 처음 알았네. 그러게 항상 조용해서 몰랐어. 혜린 생각에는 민지 언니가 그냥 평범한 주부라고 했는데. 그 말에 혜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평범하다는 말이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한편 민지는 시댁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큰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도 훌륭하고 진행도 매끄럽고 민지야, 이건 전문가 손길이야.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지가 몸을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회사 대표, 그리고 민지의 상사인 사장님이었다. 사장님은 환한 얼굴로 다가와 인사했다. 우리 이사 돌잔치라서 잠깐 들렀어. 축하해. 그 말 한마디에 연회장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대표? 이사 돌잔치? 혜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대표까지 온다고? 누나가 대체 회사에서 무슨 위치길래? 사장님은 민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회사에서도 항상 믿음직한 이사인데 오늘 보니까 집에서도 최고네. 민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대표님.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좋은 날 초대도 없었는데 스스로 오고 싶더라고.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토록 평범한 척 조용히 살아온 민지의 다른 얼굴. 세상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자리가 이 순간 모두에게 드러난 것이다. 사장님은 준호에게도 악수를 건넸다. 아내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만큼 집에서도 기둥이겠네. 준호는 어색하지만 뿌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혜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누나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었다니 내가 뭐라고 감히. 대표가 돌아가고 난 뒤 분위기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민지는 자신을 둘러싼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 잠시 후 호텔에서 준비한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자 민지는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다시 자리로 이끌었다. 그 모습은 자연스럽고 단단했다. 누군가를 억누르지 않는 리더십,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 그리고 누구보다 넓은 마음. 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민지에게 다가왔다. 누나, 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지는 짧게 대답했다. 내가 뭘 가르쳤다고 그래? 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나,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민지는 그녀에게 가볍게 웃어 보였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혜리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장 전체가 환한 웃음과 축하의 분위기로 묻어나는 가운데 민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생각했다. 존중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 그녀는 스스로를 지켰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자리로.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연회장 전체에 축하의 박수가 퍼졌다. 음악은 부드럽게 흐르고 사람들은 아이를 둘러싸며 사진을 찍었다. 민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아이는 조명을 바라보며 연신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연회장의 공기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듯했다. 준호가 다가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고했어, 오늘. 민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마음이 조금 따뜻하게 젖어들었다. 그래도 잘 끝났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다 했지. 그 말 속엔 뿌듯함과 존중이 있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혜린이었다. 그녀는 자꾸 손가락을 꼬며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지는 아이를 준호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린은 잠시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낮게 말했다. 누나. 민지는 기다렸다. 혜린은 입술을 깨물며 이어 말했다. 오늘 정말 누나한테 많이 배웠어요. 민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혜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동안 내가 누나를 너무 쉽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기까지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민지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혜리는 말끝이 떨렸다. 누나가 나보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나를 아래라고 생각했어요. 다친 시야로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오늘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은 억지 사과가 아니었다. 부끄러움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 민지는 잔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너도 아직 젊고 바쁘게 살다 보면 사람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을 수 있어. 혜리는 눈을 크게 뜬다. 누나는 날 원망 안 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려는 사람한테는 원망할 이유가 없어. 혜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들이 떠올랐다. 호텔 돌잔치를 비웃으며 던졌던 말들, 민지를 향한 조롱,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넘었던 선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녀에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혜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는 언제부터 그런 큰 자리에서 일한 거예요?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결혼 전부터였어. 근데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했거든. 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는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는데도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민지는 곧장 대답했다. 그걸 내세워 뭐해? 사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거야. 그 말에 혜린의 표정이 흔들렸다. 자신이 얼마나 반대로 살아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시부모님이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지야, 오늘 내가 우리 집을 빛냈다.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우리 집의 중심인 걸 다시 느꼈다. 혜리는 그 말들을 듣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겉모습만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진짜 중심에 선 사람,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말없이 증명해온 사람이었다. 연애는 마무리로 향해 갔다. 호텔 직원들이 정리하는 동안 사람들은 335 그룹을 만들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연회장 뒤쪽의 창가에 섰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짙은 색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민지는 오늘 하루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겼다. 그때 다시 혜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누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요. 민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혜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앞으로 누나는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민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칭찬을 기대하고 살지 않았지만 이런 말은 묘하게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고마워. 이제부터 서로 잘 지내보자. 혜리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 누나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은 어설픈 사과가 아니었다. 관계가 변화하는 순간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는 사람이 내뱉는 말이었다. 돌잔치는 끝났지만 오늘은 한 아이의 첫 생일 이상의 의미였다. 존중을 스스로 지키려는 한 사람의 결심이 관계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날이었다. 민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세상은 작지 않아. 호텔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고 그 빛 아래에서 민지는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